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올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향후 적어도 3년간은 삼성중공업이 최고의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물량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7.9% 이상 올랐고요. 조선조 4인방이 전부 초강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주 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해상 원전 사업, 여기 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런 내용하고, 삼성중공업 관련으로는 드릴십 세척 이거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추진한다는 그 내용은, 이건 재탕 뉴스 아닙니까? 근데 그 뉴스 그 자체로는 약간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올해 초부터 아마도 제가 가장 먼저 영상으로 여러 번 다룬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드릴십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렸었죠. 나머지 원전,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이건 원자력 추진 선박이건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유용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어제까지는 죽으라고 안 오르더니 오늘 오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이죠. 이 부유식 해상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 세계 최고들 중의 최고, The Best of Best, 그게 바로 삼성중공업 아닌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 3인방,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관련된 것,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압도적 1등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조선 3인방은 부유식 해상발전소 간단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십시오. 부유식 해상발전소 건설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부유식 해상발전소 운영의 핵심은 말이죠, 발전기를 설치할 부유식 해상 설비 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삼성, 대우, 현대 모두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에 발전소의 에너지원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부유식 석탄 발전을 할지, 석유 발전을 할지, 가스 발전을 할지,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을 할지, 또는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을 할지, 이런 정도는 쉬운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기존의 3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부유식으로 하겠다면 그것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 경제성을 이유로 4세대 원자력, 그것도 소형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짱구를 딱 굴러보니까 이게 가장 좋겠다고 이게 산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할 때, 물론 소형 원자로는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이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성능 좋고 값싼 소형 원자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원자로를 설치할 부유식 해상 공장 설비를, 그것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은 초강력 태풍, 어마무시한 바람, 그냥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을 그냥 집어삼킬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파도. 그러니까 해상이라는 환경은 육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자연 환경인데, 여기에서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수십 년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유식 해상 설비를 건설할 그런 기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원자로를 만든다 한들 그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 설비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대규모로 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능력은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삼성, 대우, 현대 딱 3인방입니다. 조선 3인방.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압도적 우위라고 보는 이유는 말이죠. 지금 이 해상에서, 그것도 먼 해상, 거기에 이 부유식 설비를 만든다고 할 때 그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도에 떠밀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바람에 부서져 버리면 안 되잖아. 파도 치고 해서 깔아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깔아앉지도 않고 아무리 큰 어떤 파도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기술, 이게 매우 어렵고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FLNG라고 부유식 해상 액화가스 공장이고 FPSO 부유식 해상 원유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세계 1등이 한국의 조선 3인방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적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요, 관련된 기술도 삼성중공업이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부유식 해상설비 핵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강조하면은 파도, 태풍, 바람 이런 거에 설비가 다 고정이 돼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술 핵심이 모어링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 자기 특허 기술 가진 곳이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원사이드 스프레드 시스템이라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AB에서 기본 인증 다 받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터렛이라는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안전하게, 더 경제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요 삼성이 개발한 원사이드 스프레드 시스템으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터렛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대하고 대우는 이런 어떤 독자 기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전에 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팩트니까요. 사실입니다. 또 그다음 전 세계에서 4세대 소형 원자력 이거 개발하는 곳이 제가 이런데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70군데가 넘는다는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연구원이 있고요. 네덜란드에 이제 시보그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여기도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시보그도. 제가 추가로 계속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영상을 직접 올렸지 않습니까? 시보그. 그 다음에 영국의 코어파워, 롤스로이드, 뮤렌코, 미국의 테라파워, 뉴스케일, 오클러, 웨스팅하우스, 엑스에너지, 캐나다의 스타코어, 프랑스의 프란마톰, 일본의 미쓰비시, 이스카와시마, 엄청 많습니다. 중공에도 있고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4세대 원자로 기본 모델 6개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20년 전에. 그 중에 자신 있는 거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이렇게 골라갖고 그거 집중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6개 모델이라는 것이 용융염 원자로, 초고온 가스로, 초임계수 냉각로, 가스 냉각 고속로, 납 냉각 고속로, 소듐 냉각 고속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거 약 20년 전, 그러니까 한 2002년이죠. 미국 에너지성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 그 당시 그런 목표를 내걸고 지금 글로벌 다국적 프로젝트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말들이 대부분 한 2025년 전후로 상용화하겠다. 이런 로드맵
다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좀 빠를 테고 어떤 곳은 좀 늦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 4세대 소형 원자로 전 모델 저거 분명히 성공하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성 시대가 다시 온다고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육상에 짓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자로만 있으면. 지금 그 3세대 그 원자로 짓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쉽죠. 소형 원자로는. 그런데 대도시는 주로 해안가에 있으니까 해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부유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만약에 섬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때는 부유식 그 해상 원전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유식으로 해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매우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해상에다가 만들 때 앞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의 뭐 중류 발전기나 가스 발전기 이런 거는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을 부유식으로 하는 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유식으로 한다고 할 때 결정적 요소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원자로입니까? 원자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자로 만드는 곳은 이미 20년 이상 전 세계에서 70여 곳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거는 더 이상 희소성이 없죠 뭐. 그렇지 않나요? 70군데나 있다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쟁자가 많다 이겁니다. 가장 희소한 게 뭡니까? 원자로를 설치할 부유식 해상 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가장 희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 말이죠. 원자로를 개발한 세계 유수 원전 개발업자들을 골라서 입맛대로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소형 원자로 개발업자들이 삼성중공업한테 와서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삼성중공업이 원자로 그거 구하려고 뭐 부탁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중공업도 뭐 네덜란드 시버그하고 합작하고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하고 공동 개발한다고 할 때 삼성중공업이 원자력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돈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가져서 뭐 합니까? 네?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파트너 하면 되지. 지금 삼성중공업이 소형 원자로 핵심 원천 기술 개발하겠다고 그거 뛰어들어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거 있다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형 원자로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부탁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원전 개발업자들이 삼성중공업한테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겠죠. 삼성중공업은 그중에 제일 좋은 놈 순서대로 골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는 것도 말이죠. 기존의 엔진을, 지금 엔진 있잖아요. 바질락은 독일의 만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건 뭐 그런 기존에 지금 듀얼 퓨얼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 싹 털어내버리고 원자로를 대신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배 만드는 것도 이거 첨단 기술입니다. 이거. 네, 그것도 대형 선박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는 이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해온 것이고 네덜란드 시버그사하고는 부유식 해상 발전소 이걸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부유식 해상 공장과 대형 상선, 뭐 그게 컨테이너선이건 LNG 선박이건 뭐 아니면 에콰수소 운반선이건
뭐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건 아니면 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건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 지금 삼성은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 원자력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도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삼성중공업이 그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그건 개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거 있다고 쳤을 때 그걸 어떻게 이 선박이건 선박 추진력 그 동력이건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건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건 또 그걸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건 이런 거대한 공장을 만드는 능력은 삼성중공업의 독보적인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기존에 있는 원자로를 이 공장 해상 설비나 선박에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예, 응용 기술이죠. 예, 이거 삼성중공업이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로 개발한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파트너를 하고 싶겠습니까? 예? 원자로를 취급할 줄 아는 삼성중공업이 같은 값이면 더 선호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대나 대우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성중공업은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죠. 예, 그게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the best of best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뭐 뉴스케일이나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또 테라파워 이런 곳이 좀 앞서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혁신적인 세계 최고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겠죠. 이건 개발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의 조선 3인방과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최고의 파트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뿐만 아니고요. 가령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유식 그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그 전기로 바닷물 전기 분해하는 그래서 수소 공장을 만들어 버리고 해상입니다. 부유식 해상 수소 공장 이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액화시켜서 부유식 해상 액화 수소 공장도 바로 옆에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액화 수소 운반선에 그냥 팔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더 나아가서 수소를 원료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암모니아 만들 수 있죠. 이제 질소는 사실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 중에 4분의 3이 질소 아닙니까? 예, 공기 중에 4분의 3이 질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만 있으면 암모니아 만들 수 있으니까 암모니아 만드는 부유식 해상 암모니아 공장까지 만들 수 있죠. 바로 수소 공장 옆에다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다시 액화까지 하는 거죠. 이 액화시키는 기술은 이미 LNG를 영하 163도까지 액화시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다 가지고 있죠. 예. 물론 수소 액화시킬 때는 영하 253도까지 액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를 안 하고 암모니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암모니아는 온도가 영하 한 50몇 도 이 정도죠. 그래서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액화 암모니아 만드는 거는 뭐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들고 그리고 암모니아 만들고 이런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준다는데 시키는 대로 일 잘해주고 돈 받으면 그건 뭐 장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이걸 만약에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은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삼성중공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조선주는 안 하고 이제 조선주는 삼성중공업만 합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대한 부유식 해상공업단지 핵심이 뭐냐 이거죠. 해상에서 고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무어링 시스템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원자력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요. 예? 적어도 한 25년, 30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 예? 적어도. 그리고 이제 수리하면서 더 좋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영원히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질 때까지. 예. 그 사이에 예상될 수 있는 가장 강한 태풍, 가장 강한 파도, 가장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도 떠내려가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겠는가? 대우나 현대도 잘 하죠. 예,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삼성이 좀 더 낫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핵심 중의 그 핵심이고 이 기술은 삼성전공업이 중공업이 제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계속 이제 이런 분야에 연구 개발하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시버거가 그 용융염 원자로 연구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은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삼성중공업이 원자로 원천 기술 연구 개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덩신짓입니다. 그거는. 예, 분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원자력 업체가 아니냐? 당연히 원자력 업체죠. 예, 지금 원자력 산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좀 전에 말한 이런 핵심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원자로 개발 업체는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갑의 지위에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윈윈 그 모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주 깨소금 맛을 봤는데요. 공매도 세력들 오늘 다시 한번 왕창 물린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도 한번 왕창 물렸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 들어서 대략 40여일간 한 300여만 주 지금 공매도 증가를 했는데 예? 이거 다 물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부 지금 상당히 물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것도 아주 그저 흐뭇합니다. 예. 드릴십하고 가스 운반선하고 FLNG 이게 지금 그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예? 수주 공시가 언제 나올지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연연하지를 않는데 그건 기다리기는 엄청 기다리죠. 이게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 다 그냥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일단 수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주. 뭐 드릴십 매각됐다는 수주 공시, 가스 운반선 수주 공시, FLNG 수주 공시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폭등한 것이 조만간 이런 호재성 공시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나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래 앞으로 계속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발생할 확률, 그 확률은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걸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